이번 사례는 전세권 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 이 부분이죠. 전세권 등기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용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렇다고 전세권 등기는 근저당과 같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대항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소액 임차인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누가 갖느냐, 전세권 권자가 갖게 되느냐, 아니면 후순위로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갖게 되느냐. 전세권자는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함께 갖추고 있다면,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면 전세권자로서의 우선 변제권도 갖게 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 임차인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거한 순간 최우선 변제권은 박탈당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 입주한 임차인은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후순위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서 전세권 등기 시점으로 기준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고, 2순위로 전세권자로서 우선 변제권, 3순위로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하는 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경매 절차에서 자문해 줬던 건데, 서울시 공무원인데 이소룡은 다세주택에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0월 9일까지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2012년 10월 10일 날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럴 때에는 선순위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세주택이 한 동 전체가 10개를 구분 소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을. 이 다가구택이죠. 10개의 구분호수 임차인들은 모두 1순위로 대항력도 있고, 이소룡 역시 대항력이 있었다. 임대인 전체의 구분소수에 선순위 입주시키고 후순위로 새마을금고에서 공동주담권 6억 원을 설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들 10명은 다 선순위로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으로서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갖게 되는데, 그 이후 후순위로 새마을금고에서 6억 원을 갖다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 이소룡은 경매로 매각때에도 1순위로 배당받고 미배당금 대항력이 있어 매순위 인수함으로 입찰보증은 손해보지 않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자녀 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후순위 공동주담권자의 채권 금액이 많아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꺼리게 되고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빼줄 수 없다는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하기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퇴거를 하더라도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왜 기각됐냐?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종료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즉 경매나 공매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가 내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아파트를 팔았어요. 근데 새로운 임대인한테 내가 이제 임차인이 동의를 얻지 않고, 종전 임대인이 임차인이 동의를 얻지 않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집을 팔았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경매나 공매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가 돼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기간 내도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대항력을 주장해서 새로운 낙찰자에게 임대인지를 승계시키는 방법, 아니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 해지권을, 임대인이 바뀌니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해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경매나 공매가 들어간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니까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고민하다가 집주인을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세주택 전체가 새마을금고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소룡은 전세금을 손실을 없을까 고민하다가 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인을 찾아왔죠.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 다세주택 구분호수 전체가 일괄 매각됐고 다른 구분호수에서는 임차인들이 모두가 1순위로 배당받게 되고 이소룡은 전세권 등기가 늦어서 공동저당권이 1순위로 배당받고 배당 이익이 있어야만이 배당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배당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소룡은 전세보증 1억 건 중 1,500만 원만 배당받고 8,000원을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부득하게 주소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보증금을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이 경우 최초의 대항요건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되고 새로운 담보물건에 의한 우선변제권 발생한다. 이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선순위 공동저당권 등이 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지금과 같은 방법을 꼭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내가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주택임대차보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임대인이 동의 없이 부동산 소지에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하면 이제 부동산 소지에 관할 법원 이 판사님이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를 이제 그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촉탁으로 등기되는 건데, 이와 같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고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제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처음에 2년 전에 한 1년 6개월 전에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가 소멸되고 새로운 전세권 등기라든가 새로운 근저당권 시점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0개를 구분 새마을금고에서 6억의 공동저당권이 있다 보니까 대항력도 없고 우선변제권 후순위 밀리다 보니까 아까 같이 배당을 보증금 1억 중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배당받고 8,000원 손해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1억을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고 나서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주임법상 제3조의 3에 의해서 관할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퇴고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죠. 두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권이 남아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면 임차인이 최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만 할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 주택임대차법 3조의 3, 상가임대차법 제6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만 할 수 있다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는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고, 종료될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는 전입신고가 없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등기 시점을 발생하므로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소룡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말고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 계약에 의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동거 가족 구성원 중 일부를 남겨놓고 이사를 가면
종전 주택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이사간 주택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다시 제가 판서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서 한번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책 내용을 이거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는 이 내용을 제가 판서로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게 냈는가? 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소령이 이제 그 뭐 2010년 5월 10일 이 날짜는 제가 이제 이 날짜를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방적인 날짜를 정해서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다른 임차인들 10명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게 10명의 구분 소유자의 이 사람이 10개의 구분호수를 한 사람이 보유하면서 이렇게 구분호수별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개의 구분호수에 공동으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새마을금고에다가 6억 원을 설정을 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소령이는 언제냐? 2011년 한 10월 10일쯤. 그러니까 계약기한 만료가 2012년 5월 9일인데 그 이전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다 보니까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더니 기각된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이 날짜에. 근데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하고 요 기간 동안에 우선변제권은 소멸되고 이 전세권 등기 시점이 이제 2011년 10월 10일 날 전세권 등기 시점으로 이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항력은 이 말소 기준 관리에서 경매로 소멸되면 소멸되는 거고 우선변제권만인데 우선변제권은 이 공동저작권이 배당받고 나가지고 임차인들 10명 임차인이 1순위로 배당을 받고 이 사람이 2순위로 배당받고 3순위 배당받았다 보니까 배당금이 1,50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1억 원 중에서. 근데 이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민법 제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 같은 경우는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만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등기를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임대인 동의 필요 없고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신청해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하는데 그런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이와 같이 임차권 등기 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시점, 최초에 갖추었던 이 시점으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배당 경매 절차에서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왜 이런 걸 몰랐냐? 이분이 행정고시 패스하신 분인데 왜 이 행정고시까지 패스 이걸 모르냐 했더니 행정고시에는 이렇게 민법에 관한 이런 규정을 시험 보는 그런 게 없어서 몰랐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는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가지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사 갈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그 임차권 등기 결정문이 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등재되고 나가지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임대차 기간이 내에 이사를 가야 되는 사항이라 그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전세권 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여기 거의 1년 반 내에 해당되는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고 이들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민법 620조 임대차 등기는 법무사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이런 방법을 잘 모를 때는 등기소에 문의해서 등기관한테 내가 민법 621조에 의해서 임대차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되니까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법무사님들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럴 때 본인한테 물어보지 말고 등기관한테 물어보라면 등기관에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하기도 어렵다. 왜?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준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전 살고 있던 이사 가기 전에 이렇게 이사하기 전에 살던 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에 일부를 남겨놓고 갑니다. 이때 남겨놓을 때에는 임차인을 남겨놔도 되고 임차인이 동일 세대원을 남겨놔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산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남겨있는 사람도 거기다 전입신고만 돼 있고 하면 안 되고 거기 거주해야 됩니다. 새로 입주한 주택에도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쪽에도 대항력 이쪽에도 대항력 양쪽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죠. 임대인이 동의할 때는 이렇게 이사가기 전에 주택에서 대항력 이사간 주택에도 대항력이라면 동일 세대원 중에서 남겨놓은 이산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 그때는 전입신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 거주해야 된다. 거주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